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시 외국인 매매 동향을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요.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와 주식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중소형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요.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주된 활동 영역이 이 중소형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꼭 잘 보시고 그리고 종목을 매매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검은머리 외국인은 누구인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적상으로는 한국인이지만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에 그 법인 명의로 외국인 척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 단위나 개인 단위 모두를 지칭해서 우리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국인이지만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결국 이런 주식 매매 결과는 외국인으로 잡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검은머리는 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고, 이 검은머리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주요 설립 국가는 여기 아래 나오는 룩셈부르크, 뭐 케이만군도, 홍콩, 버뮤다, 뭐 영국 버진 제도,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처에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설립하는데, 외국인 보유액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한 외국인 보유액이 100으로 봤을 때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10에서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종목의 중소형 종목을 투자를 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왜 해외 컴퍼니를 설립하는가?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해외 컴퍼니 설립 목적입니다. 첫 번째, 각종 세금 탈세 목적이죠. 뭐 주식 거래를 통해 발송하는 뭐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탈세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환거래가 자유롭고 금융거래, 특히 뭐 자금 세탁이나 금융범죄 이런 거를 해외 그 조세 피난처 국가에 하면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낮은 세율 또는 뭐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주식 상속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사 지분을 매입해서 또 우호 지분, 뭐 M&A를 하기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거나 또는 비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이런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공개에 참여할 때 청약 증거금 없이 최대한 많은 주식을 배당받으며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해 복수 청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 공개하는 그 기업 종목에 다수의 복수 청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식도 많이 배당받기 위해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 상황에 따라 좌우된 점을 악용해 갖고 뭐 시세 조정 또는 내부 불법 정보를 이용해 갖고 비합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가 종목 매매 시 이 검은머리 외국인을 확률 높게 파악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검은머리 외국인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검은머리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의 특징으로 이게 진짜 외국인이 아니라 검은머리 외인이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형주 중에서 특히 코스닥, 저가 부실주 등에 갑자기 외국인 매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중소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단기적으로 반복하는 매매 형태를 띈 외국인이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우리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확률 높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외국계 금융사는 반드시 이 내부 규정을 충족시키는 까다로운 종목 선정과 보유 기간을 사전에 계획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중소형 부실주 매매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부실주에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거나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형태가 나오면은 이것은 검은머리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매수는 외국계 창구를 사용하고 매도는 국내 증권사 위탁하여 장마감 후에만 외국인 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 다시 말해서 매수는 외국계 창구, 메릴린치나 CS나 이런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익 실현을 위해서 본인들의 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를 하면은 개미들이 동참해서 매도를 하니까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국내 증권사에 위탁해서 그 물량을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장중에는 외국계 창고로 매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장 마감 다 물량이 정리된 다음에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구나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때서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외국인 추조 매매 방법을 역이용하기 위한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검은머리 외국인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에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소형 종목 중 장 시작부터 거래원 매도 상위에 단기 매매 중심의 외국계 창구, 아까 말씀드린 메릴린치, CS, 모건 출현이 나오면은 매수를 유보합니다. 이 메릴린치하고 CS하고 모건은 아마 우리 중소형 종목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 미울 거예요. 단타 매매도 많이 하고 단기로 장 시작 전에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순간 매도로 돌변하고 이런 단타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소형 종목 중에 시작부터 이런 단타 외국계 창구로부터 매도 상위에 이제는 보인다. 그러면은 매수를 밀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 시작 후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계 창구를 통해 매수 물량이 들어올 시 이 매수 단위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수량이 일정한지, 예를 들어 1000주씩 일정하게 산다. 1000주, 1500주, 다시 1000주, 1500주. 이런 일정한 패턴,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3분, 그 뒤에 3분, 그 뒤에 3분, 이런 식으로, 아니면 5분, 아니면 10분, 이런 반복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질 시, 이거는 이 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 이런 검은머리 외인보다는 진짜 외국계 창구에서 계획에 의해서 매수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수량과 시간이 일정하게 매수가 들어올 때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 외국인으로 판단을 하셔도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 초반 외국계 창구를 통해 소량 매수를 하고 이후에 대량 매도를 통해 물량을 정리한다. 이 말은 장 초반에 1000주를 사고 계속 1000주씩 1500주도 사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30분 있다가 갑자기 매수한 2500주를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4000주를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00주, 800주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5000주, 6000주 매도를 한다. 이러는 것은 외국인 매수를 통해 개인 매수자들에게 이제는 시선을 끌어서 매수에 동참하게 했다가, 그리고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길 때, 그럴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창구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왔는데 또 매도 물량이 그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다. 그런데 오히려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크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검은머리 외국인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치를 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식 투자할 시 우리 중소형 종목을 많이 투자하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검은머리 외국인을 확률을 높게 파악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들으신 방송 내용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는 종목을 매매할 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신 다음에 본인만의 매매 기법에 이 내용이 보완이 돼서 꼭 단단한 매매 기법, 원칙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